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민 사연만 4연속으로 합니다. 고민 사연 4개 와 있어가지고 첫 번째 고민 사연이네요. 시청자 사연이고 포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. 공무원에 대한 사연을 관심있게 보는 00년생입니다. 제가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습니다. 저희 학력은 공고 고졸입니다. 제가 딴 자격증은 중장비 기능사 4개, 워드 프로세서 1급, 모스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. 저는 남들이 따는 의무검증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. 공부를 잘 안 했기도 했고 흥미가 잘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고3 때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제일 쉬운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땄습니다.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게 재밌어서 중장비 3개를 더 따고 중장비를 운전해보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. 군대도 중장비 병으로 갔다 오고 파견도 한 달가량 다녀왔었는데 저랑 생각했던 거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도 전역하고 뭐라도 하고 싶고 자격증을 활용해서 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지게차 운전이랑 생산지기를 동시에 하는 공장에 갔지만 몸도 정신도 힘들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전문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1년도 못 채워서 나왔습니다. 지금은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기가 공부도 잘 안되고 점수도 잘 안 오더라고요. 지금 목표는 2023년 안에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이랑 전기 기능사를 따는 게 목표입니다. 컴활 2급은 엑셀하면 사무직에도 취업할 수 있고 제가 전기 기능사를 따는 이유는 의무경쟁 자격증을 못 따서 이거를 따서 그래도 제 전공이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붕어 형님,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. 9급 계리직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한국서 상고도 따려고 생각 중입니다. 2년에 한 번 시험 있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 좋은데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. 그러면 3년 준비할 생각인데 2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. 2024년부터는 과목 개편도 있더라고요. 한다면 인강으로 공부할 생각인데 유상통 아니면 공단기로 선택하고 싶습니다. 근데 책을 선택하는 걸 모르겠고 노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1년차에 합격 못하고 3년차에 시험을 본다면 2년차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알바 같은 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요? 3년차 시험을 위해 공부만 해야 하나요? 공백기 때 따는 직렬을 하나 더 선택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장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붕어 형님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. 그리고 26살 때부터 29살까지 3년 준비하고 안되면 29살 때 중소기업 공장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. 붕어 형님은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라고 적으셨습니다. 일단 고졸이고 공부 졸업했고 군대는 갔다 왔고 00년생이면 올해 25.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여러가지 이해가 안됩니다.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제 생각입니다. 두서가 없습니다. 뭘 확실히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 게 고졸인데 커마를 왜 따는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보통 사무 쪽에 일하는 분들이 커마를 따거든요.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따거든요. 커마는. 근데 보통 고졸로 사무직으로 일할 기회가 잘 안 납니다, 이게. 왜냐하면 요즘에 사무직 같은 게 웬만하면 아무리 못해도 점대전 되거든요. 그리고 웬만하면 사무직은 여성을 좀 선호합니다. 사무직에도 취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본인 생각이고요. 현실은 안 그래요, 현실은. 왜냐하면 사무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. 사무직은 뭐 중소기업도 요즘에 경쟁이 치열합니다. 정말 많이 지원해요. 왜냐면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사무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여성들이 상상 이상을 선호합니다, 이게. 그럼 여자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자리도 많이 안 나요. 거기다가 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대졸 아니면 전문대졸입니다. 아니면 고졸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컴할 따는 게.
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, 지게차 자격증을 땄잖아. 현장에서 일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오게 됐는지.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힘들다. 뭐 힘들 수 있죠. 전문성 없다. 전문성이 없어도 지게차 쪽으로 이제 계속 일하면 지게차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물류가 아니라 있잖아요. 그 우리가 왜 고음용 지게차 있죠. 큰 차 있죠. 그런 거 배워가지고, 예, 대형 지게차 같은 거 하면 전문성이 있습니다. 그게, 예, 3톤 이상.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뭐 사무실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프리랜서로 하면 돈 돼요. 물론 그게 이제 영업이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님이 왜 공무원 준비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죄송한데 좀 본인한테 기분 나쁠 수 있는데, 그냥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공무원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냥 뭔가 이제 기계만 치고 그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우체국 게리지고 준비하는 것 같아. 우체국 게리지 원래부터 그런 마인드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면 좀 말리고 싶습니다. 가장 하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. 님이 지금 하는 방식이 가장 하면 안 되는 방식. 굉장히 좀 비겁한 방식이에요. 도망가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. 그게 장성 루트입니다. 님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내가 고졸인데, 고졸로 아무래도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일 해야 되고, 현장일 하고 싶지 않고, 좀 사무실에서 좀 고생 안 하고 그런 일 하고 싶고, 누구나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. 근데 그럴 거면 대학을 갔어야죠. 지금 보면 뭔가 좀 본인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서요. 공무원 시험은 공부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. 본인 스스로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니 보니까 뭔가 흥미가 안 가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. 보니까 뭔가 내가 꽂혀가 흥미가 안 가면, 흥미가 안 되면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, 공무원 공부는요 재미가 없습니다.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으니까. 변별력을 주려면 문제가 쉬운 거 나오면 안 되겠지. 어렵게 나와야겠죠.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얘기 굉장히 방대해지겠죠. 뭐 나올지 모르니까. 그리고 왜 하고 많은 공무원 일자리 중에 우체국 계리직인지 궁금해요. 계리직 월급 정말 빡빡합니다. 계리직 월급 알고 계십니까? 보수가 엄청 작아요. 공무원 중에서도. 공무원도 박봉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박봉 중에 하나가 계리직이에요. 제가 일이 200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세금 떼고 하면. 그리고 이 시험은 좀 여성분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. 무슨 생각이 들어서 계리기 시험을 준비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.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것 같아. 이게 그냥 쉬워 보이는 일 님 하면 안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됩니다. 뭔가 약간 그런 거야. 내가 현장일 해야 되는데 현장일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중에 뭐가 좋을까 생각해서 고른 게 계리직인 것 같아. 그런 식의 마인드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.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. 보더니 그런 거 보면 안 돼.
직업 이상적으로 보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. 님이 딱 그래요 지금. 하고 싶은 일도 아니잖아. 이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야.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는데. 솔직히 공무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공무원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는 사람 없어요. 그냥 안정적이니까, 안 잘리니까.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하죠.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준비했습니다. 솔직해집시다 이거. 이게 어떻게 하고 싶은 일입니까?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적성하고 가장 상관없는 일자리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님이 냉정하게 생각해요. 님 고졸로 나왔잖아요. 고졸이면 대부분 일자리 가릴 수 있는 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자리보다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자리입니다.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 느끼시는 것 같은데, 근데 그러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이게. 차라리 있잖아요. 뭔가 생산직 쪽으로 가면 가겠다. 아니면 내가 지게차 쪽으로 가겠다. 확실하게 정하거나 그쪽에 커리어 쌓든가. 그게 낫습니다. 그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본인한테 좋아요. 이게 좀 보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20대 인생이 꼬이는 과정이야. 생각해. 본인이 살면서 공부를 정말 빡세게 공부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. 님 보면 지금 보면 일반 자격증도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거든. 물론 이 자격증 따긴 했지만 다른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잖아요. 근데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? 공부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. 자격증 시험도 사실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귀찮아잖아. 자격증 시험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은 게 공무원 시험 아니에요? 뭐 자격증 시험은 지금 떨어져도 기회가 많잖아. 근데 공무원 시험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특히 우체국 계리직은 재수가 없으면 2년 텀이 생기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님 같은 분들은 애시당초 하면 안 돼. 너무 공무원 시험을 개나서 다 준비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공무원 시험 막상 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. 특히나 뭔가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한 그런 좀 경험 같은 게 없으면 더 하면 안 돼요. 제가 봤을 땐 그래. 본인이 뭔가 공부에 적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오래 앉아서 할 만한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본인이 들었을 때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하나 있잖아. 어떤 한 분야 있잖아. 꽉 잡고 거기 뭐 일을 몰두하는 게 더 좋아요. 그리고 공무원 공부하면 돈 많이 듭니다. 이게 생각보다. 저 강의료도 한 300만 들 거예요 요즘에는. 뭐 책값 같은 거 하면 이제 한 3, 40만 들겠지. 기본서에다가 뭐 기출문제 4번이면. 그리고 공부하려면 이제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지만 보통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끊으면 달에 한 15만 들잖아요. 밥도 사 먹어야 되고. 현장에 하기 싫은 거 이해는 하는데 잘 들으세요. 현장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. 노가다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교대근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. 단지 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잘 들어요. 3년 준비하고 안 되면 29살 중소기업 공장. 그럼 갈 데 어디 있어요?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. 29살까지 하고 안 되면 그럼 4년 뒤잖아. 2028년이에요. 2028년이면 대한민국 많이 바뀝니다. 지금 제조 일자리 만만해 보이죠? 29살 때 들어가려고 해봐. 잘 안 받아줘. 님 공무원 준비하다가 있잖아요. 공백 생기잖아요. 그러면 잘 안 받아줘요. 님이 지금 어릴 때 들어가는 거하고 좀 차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백기 생기고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. 그리고 4년 뒤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야 대한민국. 님이 그래도
예전에 이런 공장 같은 거 좀 쉽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공장은 나이 먹어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, 물론 지금도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. 그래서 본인한테 좀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,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그냥 누구나 다 준비하니까 누구나 붙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공무원 시험 돼도 사실 뭐 큰 거 없습니다. 그리고 님은 보니까 너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직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. 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일자리는 없습니다. 본인이 왜 그만뒀을까 생각해봐. 님이 왜 지게차 일하면서 그만뒀을까요? 님이 직업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쉽게 그만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제일 바보 같은 게 직업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. 감성이 충만해가지고. 직업은 현실입니다.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고, 미래를 위해 사는 거고. 너무 보니까 자기랑 맞는 거 안 맞는 걸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, 잘 들으세요. 현장 일하시는 분들, 지금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자기랑 맞아서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. 적당히 버틸만 하니까, 다닐만 하니까, 돈 많이 주니까, 회사 나쁘지 않으니까, 복지가 좋으니까 그냥 안 맞아도 다니는 거예요.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. 직업에 대해서 내랑 맞나 안 맞냐. 근데 그렇게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이게. 그러고 일일이 긁어 넘어지면. 이렇게 생각해. 내가 안 맞는 거라도 오래 하면 돈이 되는 것들, 경력이 쌓이는 것들,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 나이 때 괜찮은 일자리, 그렇게 보셔야 돼. 처음부터 나한테 맞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고르면요, 나이 먹으면 정말 할 게 없어 이게. 그러면 자꾸 따지게 돼. 나이 먹을수록. 이미 고졸이잖아. 사실 고졸이 이것저것 따진다는 게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. 고졸이면 이미 고졸 선택한 이상 현장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. 그러면 대학을 갔어야지. 공부를 잘해가지고.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능 쳐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. 그리고 저 우체국 계리직은 고졸은 거의 없습니다. 아마 준비하시게 되면 대부분 대졸입니다. 대졸. 대졸자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. 공무원 합격 추이를 보더라도 고졸 별로 없습니다.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직구는 대졸입니다. 대졸. 구 합격자를 보면. 그러니까 님은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경험도 없고 뭔가 성적을 증명한 적이 없잖아요. 그럼 무슨 뽕이 차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됩니다. 더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,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게 아니라 공무원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기술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. 그리고 본인이 지게차 같은 거 할 거라면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가세요. 더 알아보고. 괜히 이상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뭐 공무원에도 딱히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님이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회사 같은 데 지원해가지고. 그래서 좀 멘탈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 국가 자격증 같은 거 좀 더 따시고요. 현장검 쌓아가지고 산업기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커리어 쌓아가다 나가다 보면 대우도 달라집니다.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예. 물론 본인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탐답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직업을 좀 볼 때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
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공무원 시험 발 잘못 담갔다가 시간 날린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이 시간 복구 안 됩니다. 참고로.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니에요. 시간 낭비 큽니다. 이 공무원 시험. 만약에 내가 못 붙고 나오게 되면. 그리고 말이 3년 차에 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님이 진짜 그만둘까? 5년 6년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둬야 된다는 거 모르고 계속 준비할까요? 그게 아닙니다. 이게 쉽지 않습니다. 3년 차에 딱 시험 보고 그만둔다는 게. 공무원 시험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. 쉽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는 좀 공무원 시험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본인이 이제 좀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, 예. 오래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이제 스펙이나 일자리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사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좀 얘기하면서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으면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 아무래도 제가 뭐 좋게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, 예.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시험 뭔가 도피 차원에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.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